송아,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탄성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탄성력을 이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래프 작성 및 측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실험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확한 실험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정확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도 실험 결과를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를 변환한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험값을 이용하여 정확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모는 종이 위에서 작도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변이는 여러 값으로 변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가로축에는 변화시킨 변인과 단위를 적고 세로축에는 변화된 변인과 해당하는 단위를 함께 써줍니다. 만약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고자 한다면요, 무게는 변화시킨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로축에 적고 단위를 뉴턴을 적어줍니다. 세로축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적어주면 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무게 간격으로 가로축에 눈금을 매기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세로축에 눈금을 매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매겨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요, 실험값으로 나온 최대치를 고려해서 매겨야 합니다. 무게의 최대치가 2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12cm이면은 여기다 12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화시킨 값과 변화된 값을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을 찾아 두 축의 값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만약 0.5N에 2.1cm가 늘어났으면요, 요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고요. 1N에 4cm가 늘어났으면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들을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모든 점을 하나하나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점 근처를 통과하는 매끄러운 직선이나 곡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점과 끝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용수철을 이용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미지의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드에 용수철과 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용수철의 끝부분이 자의 눈금이 0이 오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늘어나지 않은 용수철의 끝부분에 자의 눈금이 0이 오게끔 맞춰주셔야 됩니다. 첫 스타트를 잘못 끊으면요, 계속 늘어나는 길이의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용수철에 줄을 한 개씩 늘려가면서 매달고요. 이때 용수철의 끝부분에 위치한 눈금을 읽어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추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의 길이 또한 늘어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야지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측정하면요, 비례관계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만 측정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용수철에서 추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싶은 물체를 매달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무게를 측정했던 용수철에다 자나, 샤프, 필통 등 원하는 물질을 매달아 보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용수철과 자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 간편하게 이런 용수철 저울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할 때 우리가 추 한 개당 질량은 50g입니다.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구의 중력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건데요. 지구에서의 질량 1kg은
9.8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한 후에 그 값에다 9.8N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질량이 50g인 추를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요 0.05kg입니다. 무게는 0.05에다 9.8을 이렇게 곱하니까 0.49N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질량을 무게로 환산하는 이런 계산법도 정확하게 익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한 개의 무게가 0.49N이면요. 두 개면 0.98N, 세 개면 1.47N, 네 개면은 1.96N이죠. 추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추의 질량이 증가하면요, 추의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추의 무게가 증가하니까 늘어난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추의 무게가 증가하면 용수철의 길이가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세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물체를 매달면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필통을 매달았을 때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20cm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를 통해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표에서 0.49N이 작용했을 경우에는 2cm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죠. 그렇게 되면요, 아래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건데, X가 바로 필통의 무게입니다. 근데 필통의 무게를 딱 쟀을 때 20cm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례식을 안쪽에 있는 거 곱해주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물체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식을 정리해보면 X는 4.90N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모르는 물체의 무게를 용수철과 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고요. 오늘은 이 한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수철의 무게가 3N인 물체를 매달았더니 전체 길이래요.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 전체 길이가 12cm가 되었고, 5N인 물체를 매달았더니 전체 길이가 16cm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용수철에서 무게가 7N인 물체를 매달면 전체 길이가 몇 cm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길이가 나와 있네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N당 몇 cm가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5N을 가했을 때 전체 길이가 16cm고 3N을 가했을 때 12cm면요. 3N인 추에서 2N인 추를 더 다르면은 5N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2N은 4cm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N이 4cm이기 때문에 1N에는 2cm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늘어나지 않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3N일 때 총 길이가 12cm였어요. 1N당 2cm가 늘어나니까 3N이 되면은 6cm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길이에서 늘어났던 길이를 빼주게 되면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인 6cm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N일 때 늘어난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2N일 때 4cm가 늘어났다면은 7N일 때 몇 cm가 늘어났나요? 구해주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거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해서 수식을 정리해주면은 X가 14cm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7N일 때 늘어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N일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구해줘야 하는데요. 전체 길이는 원래 길이에 늘어난 길이를 더해주면은 7N인 추를 달았을 때의 전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길이 몇 cm였어요? 6cm였죠? 그리고 늘어난 길이는 14cm였습니다. 총 길이는 몇 cm입니까? 그렇죠. 20cm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N이라는 추를 달았을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는 20c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과학적 기준을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려보고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실험을 해야지 정확한 실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실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쏭바.